안녕하십니까? 미국 육류수출협회 이코노미스트 에린 보러입니다. 역동적이고 회복력이 뛰어난 한국에서 아직 여러분을 뵙지 못해 아쉬운데요. 미국산 적색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은 USMEF 한국지사의 30주년을 기념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목장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앵거스 소들이 겨울 목초지에 나와 있죠.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요. 송아지 생산 시기에 막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거시경제 전망부터 시작을 해서 식품 트렌드, 세계 소고기 시장, 그리고 세계 돼지고기 시장 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전망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주목받게 될 겁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피해와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특별히 예의주시해야 할 시기는 오히려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 회복세가 정점에 이른 후 2022년에는 경기 하강 국면이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미국산 적색육의 경우 여러 제약 사항과 변동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기록적인 수출 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염병이 아직 가축과 인간사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축산의 경우 ASF가 여전히 공급과 무역 차질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도 ASF가 발생해 유럽의 신규 발생 사례가 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태국에서 보고됐죠. 하지만 중국의 빠른 생산 회복으로 인해 ASF는 이제 세계 공급보다는 무역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특히 미국은 지난해 도미니카 공화국과 IT에서 발생한 이후 방역 조치를 통해 미국과 미국령 지역의 ASF 유입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 관련해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남아공, 영국, 캐나다 등의 데이터를 보면 빠른 확산세만큼 또 감소합니다. 미국의 상황도 유사할 것 같고 한국의 경우는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지 않고요. 방역과 확진자 수 통제에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다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감소한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감소세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내다볼 때 작년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소고기의 세계 공급량이 여전히 제한적이죠. 돼지고기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수출 시장에서 고품질 적색육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강세일 겁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 지출이 연말쯤 감소하기 시작할 수 있고요. 공급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소는 계속되는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특히 냉장육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전망인데요. 이는 올해 미국의 생산량 감소, 수요 강세 및 냉동육 재고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역은 미국 업계 수익성뿐만 아니라 적색육에 대한 세계 수요 충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적색육 생산에 필요한 자원과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2022년 GDP 전망이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1분기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이후 다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IMF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9%에서 올해 4.4%로 둔화되고 세계은행도 이달 초 유사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전망 역시 대동소이한 것을 알 수 있죠. 옥스퍼드를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이 중국 경제 둔화를 강조했는데요. 이는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 볼 때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과거 10년 대비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옥스퍼드의 최근 전망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 하에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의 장기화 때문인데요. 이 중 공급망 문제가 가능성이 더 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 리스크는 2023년도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이지만 다른 시나리오 하에서는 하방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IMF는 11년 만에 최고였던 작년의 4.3% GDP 성장에 이어 올해 3.3% 성장률을 제시했죠. 인플레 완화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추정한 매우 높은 초과 저축률이 올해 한국의 높은 성장률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경우 앞서 보신 대로 초과 저축률이 낮아지면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는 팬데믹 초기 정부 지원금이나 부양책으로 인한 소득이 급여와 근로 관련 보상에 의한 소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1, 2차 정부 지원금으로 1,17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미국인들은 2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초과 저축을 했는데요. 이는 지출 정상화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급여 인상과 함께 장기적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축률 하락과 함께 경제 활동이 이제 정상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 지출은 서비스에서 상품으로 옮겨가면서 수입이 대폭 증가했고 운송 지연을 야기했지만 이제 가처분 소득과 함께 대체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다시 여행, 외식,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관람 등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서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물품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품에 대한 지출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집안 인테리어 등에 대한 억눌렸던 실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새 집을 사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죠.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출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수입이 다소 감소하고 하반기 수출 운송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설 이후의 공급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25세에서 54세의 핵심 연령대 근로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어 12월 기준 인구 대비 고용률이 79%까지 회복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초에 80.5%보다 낮지만 올 연말까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예전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자리는 2021년 말 기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공급망 지연 원인 중 하나가 트럭 운전이나 물류 창고 인력 부족이라는 얘기를 하죠. 인력 부족 문제는 외식업계에도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레스토랑들은 식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불확실성이 큰 코로나와 방역 조치, 그리고 직원 수 부족으로 서비스 질 하락이 야기한 레스토랑 이용률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식업계는 여러 가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육류 작업장들은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뼈 없는 부위, 트림육 등은 공급이 어렵다는 의미죠. 그래서 작업장에서 물량은 나오고 있으나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 육류 및 가금류 가공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우려가 숙련 인력의 부족 문제였고, 뒤를 이어 인건비,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교통 및 운송 이슈였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업계의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고, 인력이 부족해 즉시 해소되지는 않을 듯해 보입니다. 적색육에 대한 수요 강세는 팬데믹 내내 두드러졌습니다. 공급 채널 관련 차질 발생과 외식에서 리테일, 이커머스, 배달 음식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적색육에 대한 총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2022년에는 외식업계 회복세와 이커머스 및 배달업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식업계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2023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장기 트렌드는 이커머스, 배달 음식, 그리고 조리 음식의 성장인 것을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편의성이 강조되는 이러한 영역에서 한국이 선두주자죠. 이커머스 식음료 시장은 세 번째로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돼 2025년까지 매출 규모가 최소 3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당 기준으로는 한국이 가장 큰 식음료 이커머스 시장인데요. 1인당 지출이 2020년에 390달러였던 것이 2025년까지 700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커머스의 각 영역 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가 지속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조력 시장도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외식 시장 역시 성장할 겁니다. 2025년까지 전망을 볼 때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외식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한국 시장을 세그멘트별로 분석하면 특히 식음료 부문 등의 이커머스가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되지만 외식 부문도 빠르게 회복한 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식 시장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하며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한 후 연 4% 성장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커머스 성장률은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문형 배달 서비스로 식음료 업계 전반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성을 도모하는 트렌드가 앞으로도 한국 시장의 특징이 될 것이며 가정 간편식과 조리식 수요에서부터 빠른 배송이 지속될 트렌드입니다. 아울러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죠. 고품질 단백질이 영양식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기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충분한 철분 섭취를 위해 적색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흡수 가능한 햄 철분을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익힌 소 간이나 소고기의 양이 시금치, 완두콩, 콩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체를 통해 식물성 대체 단백질에 대해 접하게 되는데요. 유로모니터 자료를 보면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경우 가장 큰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보시면 환경 문제도 꼽았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적색육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인체 건강에 관한 이 영국 논문도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지구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달리 이용할 수 없는 목초지를 방목지로 활용해 식량을 생산하고 생물 다양성에도 기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축산업과 적색육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적색육 시장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망치는 이달 초 USDA가 발표한 최근 추정치를 반영합니다. 올해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이 2018년 대비 2% 감소한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마이너스 3%, 2020년엔 마이너스 14%였죠. 즉 세계 돼지고기 공급량이
중국의 생산 회복에 힘입어 다시 늘고 있지만 ASF 발생 이전 수준보다는 생산량이 여전히 적습니다. 소고기의 경우 생산량이 계속해서 매우 타이트합니다. 2020, 2022년 기간에 생산량이 보합세였고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 대비 23% 낮습니다. 호주에서 사육 기반 재건이 진행 중에 있고 미주 지역은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어 남미 지역의 경우 작년 소고기 생산량이 급감한 바 있고 미국의 올해 생산량도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세계 생돈 및 생후 가격을 보면 미국과 주요 경쟁국 간의 수급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초부터 미국 생돈 가격이 EU보다 높은데요. 이는 생산 비용이 낮아 미국산이 가격 경쟁력이 더 높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EU 가격은 2020년 9월 독일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와 이후 중국이 2021년 중반에 수입을 줄인 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산 가격은 내수 시장과 중국을 제외한 수출 시장에서의 수요 강세, 낮은 냉동육 재고량, 그리고 작년 하반기 생산 둔화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생후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호주산이 2020년 초부터 미국산보다 높았는데요. 이는 목초지 방목 환경이 개선되고 대규모 사육 기반 붕괴가 있은 후 사육 기반 재건을 적극 추진한 결과입니다. 미국 생후 가격은 공급망 이슈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11월에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해서 2022년에는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과거 2년간 송아지 생산이 축소되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비육장 입식과 도축 두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시카가 부연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산 소고기 생산량 감소는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호주의 생산량 증가도 미미할 겁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출은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이며 총 생산량의 13%에 불과합니다. 호주의 생산량은 미국 생산량의 겨우 15%이고 호주산 수출량은 생산의 69% 이상을 차지합니다. 호주의 2022년 생산과 수출은 2020년과 그 이전 수준 미만으로 유지되고 미국의 생산은 소폭 감소해 2019-20년 생산량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출은 작년의 기록적인 수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1년) 세계 소고기 지유가가 강세였던 점을 보면 세계 수요가 강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급등세를 기록했고 일본은 반등, 중국은 지속적 강세, 그리고 주요 수출국에서도 높은 가격대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후 가격 강세는 2020년 대비 공급망 상황, 즉 작업장 상황이 개선된 데 따른 것도 있지만 제한적인 세계 생산량과 수요 강세로 인해 그 이전보다도 높은 가격이 유지됐습니다. 소고기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계 무역량이 증가했습니다. 무역 성장은 미국이 주도했는데요. 수출 물량 기준으로는 브라질에 이어 2위였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위였습니다.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제한적인 생산과 중국 시장 접근 이슈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둔화됐고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정부의 수출 제한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소고기 수입은 작년에 10% 증가해 236만 5천 톤을 기록하며 연간 신기록을 세우면서 독보적인 세계 최대 소고기 수입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증가 속도는 제한적인 세계 공급량과 중국 당국의 시장 접근 제약, 즉 광우병 관련의 브라질, 캐나다 및 다수의 호주 작업장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 등으로 인해 예년의 높은 수준에서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총 소고기 수입량 중 미국산 비중이 6%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수입하는 곡물비육 소고기는 미국산이 가장 많은데요. 호주산의 거의 3배입니다.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해 한국은 수입을 재개했지만
중국은 수입 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강세인데요. 특히 아시아에서 선호하는 업진 양지, 꽃갈비, 본갈비 및 다양한 척 부위의 가격이 오름세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의 수입 통계인데요.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단가가 급등했고 냉장육의 경우 12월에 전년 대비 평균 47% 상승했습니다. 호주산은 23% 상승했습니다. 물류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를 역대 최대 규모로 수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냉장육 수입이 23% 증가해 7만 7천 톤을 기록하면서 통관 기준으로 미국산 냉장육 수입량의 65.6%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한국 소비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인당 소비량은 작년에도 약 4% 증가했는데요. 2012년과 비교하면 40% 급증한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네, 작년에 미국산 수입이 증가한 부위는 척롤, 업진양지, 앞다리살, 등심, 사태 등이며 갈비는 다시 둔화됐습니다. 리테일 수요 강세가 냉장류 수입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외식 부문도 올해 모멘텀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대한 수입이 증가해서 전반적인 소비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계를 보자면 2021년도 한 해 수출이 105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2020년 대비 30억 달러, 약 38% 증가한 수준입니다. 수출 물량으로는 14% 증가해 143만 7천 톤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초과한 부산물을 포함한 것인데요. 한국은 23억 7천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소고기와 부산물을 수입해 일본과 함께 미국 최대 수출 시장이 됐고 일본을 조금 앞지른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이 1위 수출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수입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출이 새 기록을 또 세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금년의 물량 증가율은 1, 2%로 다소 제한적일 겁니다. 하지만 금액으로는 10에서 12% 정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와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로 넘어가서요. 2021년 생돈 가격은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2020년 최고가 대비 급락했고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EU, 브라질, 칠레의 경우에는 가격이 부합이거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만, 콜롬비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가격 추이가 우상향이었는데요. 이는 어려움이 많았던 2020년 대비 가격이 반등한 점과 억눌렸던 수요와 제한적인 생산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의 이점이 있는 반면 EU, 브라질, 칠레 등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국 시장이 EU 수출의 46%, 브라질 수출의 53%, 칠레 수출의 64%, 캐나다 수출의 23%를 차지한 반면 미국 수출의 18%였습니다. 미국 수출 시장의 다변화, 미국 내 수요 강세, 풍부한 천연자원, 생산비용 경쟁력 등이 과거 몇 년간 미국 돼지고기 생산 증가에 기여해 왔으며 향후 생산 증가도 계속 견인할 겁니다. 작년 생산량이 2020년 고점 대비 감소했고 올해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1% 이상의 연 성장률을 보이고 2023년에는 강한 반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자들은 이미 생산성 이슈를 경험했고 중국 ASF 코로나, 인력 부족, 프롭12 규정에 따른 불확실성, 작업장 처리 속도 감소 등으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양호한 수익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EU의 상황은 미국과 대조적입니다. EU 돼지고기 생산량은 2021년에서 31년 사이 9%, 즉 180만 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10년간 연 감소율이 0.8%이며 이러한 생산량 감소는 과거 10년 동안 생산량이 연간 0.6% 증가한 것과 대비됩니다. 게다가 2,366만 톤을 생산한 2021년의 사상 최대 기록에 이어 감소하는 것이며 2022년 생산량은 0.5% 감소해 2,354만 톤이 예상됩니다. 미국 생산자들은 수익이 양호한 반면 EU 생산자들은 위기 상황을 맞아 폐업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ASF와 중국 수요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높은 투입 비용, EU 그린 딜과 farm to fork 전략 이행 관련 비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EU의 ASF 상황은 지난해 악화됐으며 독일,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서 멧돼지 감염 사례가 폭증하고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자국 내 사례가 늘었습니다. 1월 현재 추가 발생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태리에서도 ASF 사례가 나타났는데 이것까지의 전파 경로는 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 외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수출 시장 중 EU와 영국을 제외하면 중국이 가장 크고 2위 미국, 3위가 일본인데요. 중국과 일본이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태국에서도 ASF가 보고됐고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2019년 발생한 사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비롯해 ASF 관련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주로 홍콩으로 공급되는 냉장육, 일본으로 수출하는 완전돌이 돼지고기인데요. 높은 가격대로 인해 수출이 급감했고 이미 중단됐습니다. 수입은 주로 EU산인데 물량은 적습니다. 태국 내 가격이 급등했어도 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돼지고기는 완전조리 제품만 가능하고 물량 역시 소량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태국으로의 수출을 늘릴 기회는 적습니다. ASF 여파는 현실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태국의 이웃 나라들도 생돈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홍콩은 수입하던 태국산 돼지고기 냉장육 공급 부족을 일부 상쇄하기 위해 중국산 정육과 생돈 수입을 이미 늘렸습니다.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 생산량이 2020년에 4,100만 톤에서 29% 증가한 5,296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2020년은 생산이 21% 급감했던 2019년 대비 3% 정도만 감소한 해입니다. USDA 해외 농업국의 생산 공급 및 유통 통계를 보면 2020년 생산량이 2019년 대비 15% 감소한 3,630만 톤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생산량에 대한 USDA 1월 기준 추정치는 10월 추정치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21년 생산량은 4,600만 톤에서 4,885만 톤으로 2020년은 4,375만 톤에서 4,950만 톤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USDA는 중국 생산량을 중국 통계청이 제시한 것보다는 여전히 적게 보고 있지만 2022년 생산량이 작년에 34% 증가에 이어 1% 증가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과 미국 해외 농업국의 전망치가 매 분기마다 수백만 톤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과 정확한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예상보다 ASF 회복이 빨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생돈 가격은 돼지고기 수입 물량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초록색은 주요 수출국의 대중 수출 물량이고 파란색은 중국 생돈 가격입니다. 현재 생돈 가격은 키로당 14위안 또는 파운드당 1달러로 약세고 대련 선물 시장을 보더라도 2022년 하반기 가격이
겨우 키로당 17위안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는 생산자 손익분기점에 가깝고 2020년 최고치였던 키로당 34위안 또는 파운드당 $2 이상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중국의 수입량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는 총 수입량이 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 자료를 보면 돼지고기 컷의 수출량이 작년에 2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도 1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물을 포함할 경우 작년 감소폭이 마이너스 23%, 올해는 마이너스 9%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이 회복하는 가운데 머슬컷 수요가 크게 감소한 반면 부산물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EU산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입이 줄면 다른 시장에 다량 공급될 것이라는 예상이 실제로 들어맞았습니다.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이 반등하는 데 기여한 거죠. EU산 수입이 급증했는데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EU산 가격이 7월 고점 대비 12월까지 27% 폭락한 반면 동시에 미국산 가격은 지속적인 강세입니다. 미국산 돼지고기 냉장육 수입이 132% 증가한 10,000톤 이상을 기록해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면서 최대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한 부위는 고가 부위인 삼겹살과 목전지 목심이었고 앞다리살은 다소 부진했는데요. 한국 국내산 뒷다리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와 미주 지역 등 중국 이외의 대부분의 시장에서 수출이 성장해 또 한 번의 연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총 수출이 6% 증가해 81억 4천만 달러 또는 290만 톤에 달해 2020년의 기록과 비슷합니다. 올해 수출도 이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대중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이외 시장에서 수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슬라이드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꼭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